연결화면 등록뿐만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이제 제가 S1, S2, S3 뭐 이런 이제 세팅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세팅들은 다 로컬에 저장이 되는 이제 그 거기 때문에 PC가 바뀔 때마다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매매법인 거죠. 매매법. 매매법이 이제 진입과 청산이라는 얘기인데, 진입이라는 얘기는 매수와 1차적으로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더 살래 말래. 그러면 주가가 올랐어. 그 오른 거를 신호를 받을래 말래. 그래서 이 보초병 매도라고 하죠. 보초병 매도 이후에 이 그 단주가 안 맞는 경우에 또 단주를 맞출래 말래.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랐을 때 더 살래 말래. 이해되셨죠?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청산이라고 하면 내가 전부 다 팔아버릴래? 아니면 일부만 매도를 할래? 아니면 이 조금만 매도를 해서 신호받는 용도로만 쓸래? 아니면 떨어졌을 때 팔래? 위에는 익절인 거고 밑에는 손절이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이제 한번 총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날 거고요. 이 이제 진입과 청산 전략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저평가 매수 신호를 보고 종목 발굴된 것들 중에 이제 MACD 우상향하는 거 보고 골든크로스 하는지 또는 리테스팅 하는지 그 상태에서 양봉인 건지 다른 종목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보면요, 이날 음봉이죠. 이날이죠, 이날 갭상한 음봉인 거잖아요. 종가도 보시면 종가가 마이너스 종가 0.76% 갭상인 거죠, 여전히. 그래서 갭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끝난 거죠. 그때 RSI를 잠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RSI는 꺾이기는 꺾였지만 어제 대비 오늘 어제가 69.65였고 오늘이 70.65였거든요.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갭상을 이 갭으로 올라간 애들도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우상향해 버려요. 그래서 양봉인 애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음봉인 애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전날 대비 전날이 요거죠. 41.99. 근데 오늘 42.29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랐죠. 41.99에서 42.27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얘도 RSI가. 그렇지만 얘는 해당이 안 되는 봉이라는 얘기예요. 음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3시쯤 봤을 때 내가 살까? 라고 했는데 음봉이면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향후 하락 가능성이 생기는 봉이기 때문에 이제 사지 말라는 거죠. 밀리고 있으니까. 물론 조정이긴 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양봉 적어놓죠. 물타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다 동일해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다른 거는 이거예요. 내가 1차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2차로 매수를 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일단은 시간이 15시 전후에 해라. 그러면은 15시 전후면
14시 30분 정도, 아니, 14시 30분, 2시 30분부터 3시 20분 그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차트, 분봉 차트를 봐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안 배우신 거고,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은 드렸죠. 그걸 확인하라는 거고, 그 확인을 하면서 살려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야 되냐? 평단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5% 상태라면 100주를 더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20%야. 그러면 최소 400주 이상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는 못 만들더라도 마이너스 5% 아래로 떨어지게끔은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물론 이제 그 판단은 이제 향후 주가가 오른다면 매물대라든지 아니면 전저점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이 상태를 봐가면서 내 평단가를 이 정도 밑으로는 만들어 놔야 다만 1%라도 오른 상태에서 또 내가 절반 매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내가 되도록 가능하면 사세요. 그리고 왜 마이너스 3%인지는 스텝 2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에 한 번에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기도 하네요. 그래도 되죠. 마이너스 그거는 상관없죠.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네, 저는 결정을 하면 그냥 바로 사버려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뭐 일주일간 막 텀을 두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한 10억 원어치를 사겠다. 그럼 뭐 일주일 텀을 둘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개미잖아요, 사실. 많이 사봐야 2천만 원 사는 거고 뭐 끼케야 1억 사는 건데 1억 정도는 3시에 살 수 있어요. 웬만한 애들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죠. 자신이 없으면은 지금 하는 게 더 밑으로 내려갔지. 그럼 사지 말아야죠. 아예 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딱 그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자신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사면 안 되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그 지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체크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물컵 정도의 1차 물타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왕창 물타기가 아니라 물컵 정도만 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왕창 물타기가 있어요. 왕창 물타기. 이 세수대야 가지고 이제 갖다 부어버리는. 이것도 제 딸내미가 그려준 거. 중간중간 제 딸내미가 그림 그려준 게 있어요. 이것도 그려달라고 했는데 안 그려줘가지고. 불타기는 스윙 단타까지는 불타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소 단기 투자 이상 하면 불타기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최적화. 나한테 최적화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한테 최적화된 매매법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버전이 0.5 버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은,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넘게 만들어 온 이 매매법인데도 여전히 나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매매법 중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쪽 부분인 거예요. 투자에 내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좀 알고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1차 매수잖아요. 1차 매수. 내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 보유 종목 수와 내가 몇 종목까지 들고 있을 거냐, 금액은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할 거냐, 한 종목당. 그러면 내가 지금 스윙을 한다는 얘기예요.
스윙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종목 수는 최대 30 종목이 맞는 것 같다. 1억 기준이에요. 1억 기준. 2천만 원 기준으로는 20 종목으로 제가 제약을 걸었거든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으로 늘면 종목 수는 한 25종목 또 30종목 이렇게 늘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한 종목당 100만 원 정도씩 산다고 하면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니까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물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30 종목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매수 수량이 최소 200만 원이거든요. 최소예요. 이 단위 자체가. 근데 제가 1, 2, 5, 10 그 종목수 또 따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 한 300만 원 정도 수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거든요. 1차 매수 물량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맞춰놓은 거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 대비 한 3억 정도라면 이제 한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저한테 맞춰놓은 거예요. A4지 한 장 뭐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스윙이라는 거예요. 단기 투자는 종목 수는 한 20종목. 근데 내가 스윙까지 하겠다 그러면 한 30종목이 플러스가 되니까 50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초단기도 하겠다 그러면 한두 종목만 하는 거니까 맥스 한 50, 한두 종목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중장기 투자도 같이 겸하겠다 그러면 얘는 한 10종목 정도만 할 거니까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제 마이너하게 막 바뀌고 한 종목만 하려고 했는데 또 두 종목 했는데 또 두 종목이 또 세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직은 한두 종목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런 디테일이 있다고요. 예, 이거를 이제 본인만의 그걸로 이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살래? 그러면 이제 불타기가 되는데 불타기는 투자라고 했잖아요. 투자. 기존 200만 원이었는데 투자로 내가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나는 스윙으로 접근해서 200만 원어치만 샀는데 300만 원어치를 더 사야 되는 거죠. 최소 500이니까 이 지금 투자는 이해되셨죠? 이 중장기 투자를 해도 500만 원만 하거든요. 그래서 불타기를 하게 돼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한 500만 원 정도만 하겠다. 이게 1억이 기준이라고요. 1억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는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안 되는 정도로 일단 검증이 충분히 많이 되고 최소한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는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해봤더니 괜찮아. 내 매매법이 좀 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러면 이 금액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으로 늘려도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매법의 완성도를 충분히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 버전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죠. 근데 그 전까지는 매매법이 완성되어 가는 그 와중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스윙에서는 불타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초단타에서도 하지 마라. 이 불타기는 투자 쪽에서만 있어요. 매도는 전량 매도 조건이 있고 전량 매도 그 다음에 절반 매도 조건이 있고 손절하는 매도가 있어요. 전량 매도 조건은 청산인 거죠. 청산 조건은 봉쇄계 매도법에서 완전히 이 빨간색 양봉을 다 덮고 내려오면 그게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그 음봉에서 청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절반 매도 조건은 봉쇄계 매도법에서 절반을 치고 내려오면 절반을 매도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종목 중에 가장 최근에 판 종목이
있죠. SK 케미칼을 네. 최근에 팔았나요? 가지고 있죠. 가지고. SK 케미칼을 이제 가장 최근에 파셨는데 예. 그때 팔 때가 요때라는 거죠. 요때. 요날 판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세계 매도법에서 절반 매도하라는 그 시그널이 딱 떴길래 아,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하락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한 거고. 다 덮었으니까 전량 매도. 여기 공세계니까 여기죠. 아, 세 개를 다음 날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았던 거죠. 그러네요. 스윙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한 달 저항선 돌파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은 밑에 보조지표 하나 있는 상태에서 240봉 있는 상태에서 45도거든요. 이 45도 이 각도가 한 45도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날 아침에 전량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사실 원래 지지선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 지지선인 거죠. 이 지지선이 여기에서 요날 이렇게 살짝 깨졌죠. 이날 못 팔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일 거예요. 그 다음 날 깨졌으니까 이렇게 깨지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양봉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갭상이다, 그리고 이제 봉쇄계 매도법으로 봐도 파는 그 절반 매도 조건도 아직 안 왔잖아요. 이날 같은 경우에. 그죠? 이날도 이제 절반 매도 조건에서 막 깔짝깔짝 하고 있는 거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 있거든요. 이날하고 이날은.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음봉 확정이거든요. 그죠? 이쪽에서. 그러면 이날은 이제 청산을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음봉이 여기 하나 껴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확정이 되거든요. 이게 매도법이에요. 지금 단기 투자에서는. 그래서 단기 투자의 이 전략 매도 조건은, 그러니까 이 지지선을 보고 이 지지선의 각도가 240분 기준으로 보면 60도가 넘거든요. 그죠? 60도가 넘잖아요. 그러면 얘는 절반 매도 조건이 돼버려요. 지지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매도 조건은 얘고 청산 조건은 45도 각도인 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로 하면 여기서 절반? 그쵸. 마무리.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절반만 팔으라고 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절반을 팔아서 부담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나머지는 더 떨어져도 네, 홀딩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지금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재무를 보시면 분기 재무죠. 지금 이 매출 증가세가 51%에 영업이익이 387%가 떴죠. 이게 2Q였거든요. 지금 3Q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보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연간으로 봐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거든요. 그런 얘기고요. 매도 조건 이제 그다음에 손절은 초중급자들에게 손절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 히어에 이제 완전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 종목 사도 돼요. 이 종목 사도 돼요. 그 종목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ITM 반도체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손절은 없다 얘기가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저는 차라리 제가 뭐 최악의 경우에 망하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쓰라린 경험이긴 하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종목을 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세력, 모든 종목은 다 세력이 존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력의 평단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평단가보다 어찌됐든 내 평단가는 더 낮춰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물타기를 하는데 내가 한 배수 산만큼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3배수 물타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7배수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15배수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겠죠. 물량이 늘어나면 1%라도 수익이 났을 때 잽싸게 절반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절반 매도를 해야 되냐? 이게 위험을 좀 위험률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위험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물량을 확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1,600만 원어치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하고 이 1,600만 원이 들고 있는 거니까 이 800만 원어치는 좀 팔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죠? 그리고 남은 800만 원 가지고 좀 더 먹자. 그래서 3% 그러면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이 800만 원 가지고 다시 물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종목을. 그래서 평단가를 다시 더 낮춰놔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런 용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하면 더 먹기 위한 방법론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이 1차 매수 했을 때는 전량 매도 조건식에서 전부 다 팔면 되는데 물타기를 하면 절반 매도 조건식이 이제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이해되셨죠? 이것도? 그래서 절반 매도 조건에서 절반을 팔면 된다. 근데 3배수 이상 물타기를 하면 3% 정도 수익을 내도 된다. 여전히 뭐 이 정도는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니 부담되지 않는다면 3%를 보고 부담되면 1%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1%, 3%이 결정은 본인이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많이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하면 된다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예요. 이해되셨죠? 여기도. 그래서 손절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 종목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절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그 종목에 대해서 알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언제 오르는지 언제 떨어지는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알고 나서 그리고 향후 전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바이오주나 반도체주나 이런 것들은 거리가 있잖아요.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을 안 하신다고 했을 때 뭐 안 해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몰빵 투자를 했는데 거래 대상 종목이다. 흑자 지속인 거죠. 그죠? 손절은 비춘 거죠. 근데 적자가 났어. 그러면 손절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손절도 전량 손절을 할지 아니면 절반만 손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줄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선택인 거죠. 선택. 근데 스타트이어의 거래 대상 종목은 절대 손절하지 마라. 언젠가는 무조건 오른다. 네, 이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죠. 근데 스타트이어의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야. 잡주는 손절을 안 해도 되는데 잡주. 근데 개똥주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할 필요도 있다.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그래서 이제 손절과 이 매도 이거는 매도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겸한 매도인 거죠. 그죠? 다 알려드렸고요. 손절까지 해서 진입과 청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매매법에 대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봉쇄계 매매법, 봉쇄계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을 치고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절반을 치고 내려가면 그때 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추세가 전환이 될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이 잠자리형 뭐 무슨 형 뭐 엄청 많은데 다 필요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보인다. 중간에 있는 최근 연봉 두 개의 합이 뭐라는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는. 이게 양봉이. 그렇죠. 양봉이. 그러면 반등한다는 거죠. 그 절반을 중간에 딱 봤을 때 그보다 올라갔을 때. 그렇죠. 양봉도 마찬가지인 거고. 양봉도 마찬가지인 거고, 음봉도 마찬가지인 거죠. 절반을 치고 내려오면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거죠. 완전히 덮어버렸으면 전량 매도 조건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매수법과 매도법이 이제 봉쇄계를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는 얘로 움직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평선도 보고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따지는 거죠. 뭐 저항선, 지지선 막 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뭐 심리적 분석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엎어지는 거죠, 여기.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봉차트 베이스에. 여러 가지 겹쳐서 매수 신호가 여기서 봉쇄계로도 나올 수 있지만, 뭐 아까 전에 얘기한 MACD라든지 스토카스틱이라든지 그거를 겸하는 거죠, 이제. 그럼 세 개가 엔드 조건인 거예요. 이거 엔드. 예. 그 교집합, 예. 다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다 엔드일 때 예. 결정을 한다. 예. 무조건 엔드. 그 제일 기술적 분석의 제일 바닥에 있는 애는 얘예요. 봉쇄계 매매법이 만족을 못하면 다른 지표는 볼 필요도 없다. 모든 지표 다 볼 필요 없다. 차트를 딱 보게 되면, 그러니까 봉차트를 먼저 보잖아요.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봉차트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봉차트를 딱 보는데 이날 살까 말까? 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날 살까 말까? 사겠다는 얘기야. 반 이상 넘어가서. 네. 그러면 이날은 사도 되는데 그다음 봐야 된다. 그죠? 다른 애들을 이제 체크를 막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이날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다른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해가지고 막 수록 하잖아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미 돼 있는 것들은 무시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해되셨죠? 얘는 세 번째 봉이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살 거니까. 그죠? 얘는 첫 번째 봉이잖아요. 그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얘도 첫 번째 봉이잖아요. 얘도 첫 번째 봉이고. 근데 얘는 안 사죠. 물타기라면. 얘는 사고. 얘도 당연히 안 사죠. 근데 얘는 살 수도 있죠. 근데 물렸죠. 그러면 요날 살 수 있는 거죠. 산다면. 그죠? 그리고 또 쭉 가서 이날 안 사고, 그죠? 이건 세 번째이니까 안 사고. 그래서 안 사고, 이날은 살 수 있죠. 이해되셨죠? 네. 지금 차트 보는 거예요. 여기는 왜 사? 봉쇄계. 봉쇄계가 양봉이다. 네. 봉쇄계 매매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오늘 날짜 기준으로 2개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다 일단은 무시하고. 그렇죠. 뒤는 나올 게 없으니까. 됐죠? 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날 살 수 있죠. 이날도 살 수 있죠. 이날도 살 수 있고. 올라갔잖아요, 이만큼. 꼬리가. 네. 꼬리가 더. 그래서 장중이니까 장중에 내가 봤다 그러면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장중이니까. 네. 그리고 얘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얘도 살 수 있는 거죠. 얘도 살 수 있는 거고, 얘도 살 수 있는 거고. 쭉 보면 얘, 얘, 없죠 이제. 이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체크를 이제 다른 거를 체크를 할 만한 날인 거죠. 사도 되나? 뭐 이런 거를. 이해되시죠? 이제 좀 더 많이 보이실 거고요. 이번에는 매도를 볼게요. 매도 생각해야죠. 이날도 그렇고요. 이날도 그렇고요. 이날은 매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날은 절반 매도 생각을 해야죠. 그냥 반으로. 그죠? 그리고 그렇습니까? 제일 밑에까지 떨어지는 흔적이 보이는데 이게 종가니까 그죠? 청산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장중이라고. 네. 얘도 매도죠. 따르면. 얘도 매도고. 아, 얘는 아니고. 걔는 왜 아니야? 네? 봉 3개. 두 개 합쳐온 거에 네. 반을 못 넣었구나. 네. 맞아. 이해되셨죠? 이제. 네. 네, 얘는 당연히 청산인 거고. 얘도 청산인 거고. 얘는 아닌 거고. 네. 얘도 청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좀 더 많이 보이죠? 이게 스윙인 거죠. 어떻게 보면 봉 3개만 보는 거니까. 그죠? 변곡점만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날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팔길 잘한 거죠. 그죠? 고민해서 팔길 잘한 거죠. 다시 샀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짧게 스윙으로 하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네요. 길어지면 단기 투자나 그 윈도가 길어져 버리면 어찌됐든 이제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봉 3개를 가지고 한 달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봉 3개만 가지고는. 이 한 달을 보는 거는 더 이제 추가 지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20일 이평선 최소.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점을 잡을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봉 3개만 가지고는 기준점을 못 잡죠. 근데 오늘 팔래, 내일 팔래, 모레 팔래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여기부터 해야 되겠는데 지금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은 모레, 가질 수 내일에, 있죠. 모레 뭐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저평가 매매법 총정리를 해보면 진입 전략은 보조 지표들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이제 대충 선정을 한 다음에 압축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산은 그냥 봉 3개 매도법으로 그냥 청산을 때리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거 깊이 있게 생각을 하기 싫다. 단기 고점이라고 여겨지면 청산을 하겠다. 이게 스윙의 매도법이에요. 스윙. 단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나 이런 이 3개월, 6개월 막 이런 투자에서의 매도법이 아니에요. 네, 일주일짜리 매도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